안녕하세요 여러분. 가슴이 따뜻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소원입니다. 김윤정입니다. 네,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. 이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될 텐데요.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입학관리 코너가 있죠. 거기서 입학지원센터로 다시 들어가셔서 나의 입학관리. 그러면 수강 신청하는 날이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. 막상 어려움을 처하시게 되는 건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과목을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?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좀 잘 정해서 첫 학기부터 마칠 때까지 잘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. 오늘 도움 말씀 김윤영 교수님께서 주실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선생님 네. 무슨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? 우선 네. 아마 몇 과목을 신청해야 되나 그거부터 네.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보통 네.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결과에 의하면 네.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가정 생활도 하시고 여러 바쁘죠. 가지 일로 바쁘시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가능한 한 많은 과목들을 한꺼번에 맞습니다. 열심히 듣고 싶은데 네. 사실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. 네. 그래서 너무 많이 신청하시면 또 이것을 끝에 가서는 다 못하시고 그냥 그만두시는 경우도 소진되시는. 네, 네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5과목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5과목이요. 네, 5과목 정도가 제일 좋고요. 그 다음에 그 계절 학기에 네. 우리가 또 한 과목 정도를 들을 수 있죠. 네. 계절 학기도 한 과목 이상 들으면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계절 학기도 이용하셔서 한 과목 정도 듣고 그렇게 하시면 140학점이라고 하는 학점을 4년 안에 네. 다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. 다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룰을 가지고 좀 5개 하나 이런 식으로 수강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. 그러게요. 네. 5과목이면 월화수목금 이게 네. 5일이니까 네. 매일 평일 하나씩 듣고 네. 주말에는 조금 뭐 복습을 하든지 네, 쉬셔도 좋은 그렇죠. 무리 없는 네. 것 그리고 또 같군요. 중간에 뭐 회식이 있다거나 갑자기 집안일이 있다거나 맞습니다. 해서 하루 수업하는 걸 순전히 놓치게 학생만 되면 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니까. 네, 그러시죠. 그래서 그렇게 네. 놓친 과목들을 주말에 또 보강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. 그렇게 주말까지는 스케줄을 잡지 마시고 좀 비워두시면 좋죠. 그래서 네. 한 5과목 정도가 아.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무슨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. 네. 뭐 개인 취향 따라 또 다르시겠습니다만 또 우리 학과는 특징이 뭘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우리 학과에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사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사회복지학과를 지원을 하셨을 겁니다. 그래서 그렇죠.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교과목들이 정해져 있죠. 그게 네. 모두 몇 개죠, 교수님? 우리가 필수랑 뭐 선택이랑 해서 한 14과목을 14 해야 과목이 이제 되죠. 사회복지사 네. 자격증 2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 과목들을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급하니까 그거부터 네. 빨리 따고자 해서 1학년 들어오자마자부터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필수 과목들을 한 4-5개를 전부 그걸로 네네. 신청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죠.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 무리가 교수님 되죠. 보셨죠. 예,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1학년에 오셨을 때는 교양도 같이 들으셔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그래서 네. 교양을 이 5과목 정도 중에서 교양을 한 2과목 정도 듣고 그 다음에 3과목 정도는 이제 사회복지 전공 과목들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.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그래서 4학년이 다 지났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된 과목들을 같이 이수하는 걸로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. 교수님께서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꾸 딴 얘기를 먼저 네. 해서 죄송한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네. 좀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1학년 권장 과목부터 듣지만 3학년에 편입하시는 분들도 그렇죠. 계시잖아요.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. 3학년인데 1학년도 아닌데 1학년 과목을 기초로 들어야 될지 아니면 뭐 3학년 과목을 들어야 될지 고민된다 이러시는데요. 뭐 어떤 게 좋을까요? 선생님? 3학년에 편입을 했더라도 네. 사회복지 과목은 처음 또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네. 3학년 권장 과목부터 들으시면 좀 힘들겠죠. 그래서 3학년에 오셨어도 사회복지는 처음이다 생각하시고 1학년 권장 과목부터 들으시면 되는데 그 권장 과목 도대체 어디 가면 있나요? 궁금하시죠? 여기 홈페이지에 교육 과정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여기에 나와 있죠. 여기서 쭉 내려가 보시면 분야별 선택 과목들도 있고요. 자, 1학년, 2학년, 3학년, 4학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1학년 과목을 3학년도 들을 수 있고 2학년 과목을 3학년도 들을 수 있고 어떤 과목이나 들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
1학년 과목부터 초기에는 1학년 과목부터 해서 점차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교수님 이번에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. 네. 우리 학과 아까 물어보신 말씀 네.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학과의 장점이라고 네. 하는 것들을 네.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우리 학과의 장점이라 그러면 다른 학과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다른 학과에 어디나 있는 것, 사회복지사, 일반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. 우리 학과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두 개의 전공 영역이 따로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. 하나는 인권과 복지라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비영리기관 설립과 운영, 이게 사회복지기관 설립과 운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서거하시면서 전 세계에서 그 추모의 물결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몰려갔던 거 이해하고 계시죠? 이 만델라 대통령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백인도 품에 안았다.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21세기 또 22세기의 시대적 화두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한 정신은 사회 각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. 요즘 가장 정부에서 강요하는 것도 폭력의 근절, 또 불량식품 근절, 뭐 이런 4대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앞으로는 그러한 인권의 문제가 우리 시대의 화두이자 핵심이 되고 사회복지에서도 주요 트렌드라는 것을 저희 학과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잘 인식하고 이러한 전공 영역으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예컨대 비폭력 상담이라든지요. 또 우리가 많은 민족들하고 함께 사는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? 다문화 상담을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 다문화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비폭력 또 인권 동등한 권리 이러한 것들을 사회복지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권과 복지라는 영역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이러한 것을 실천하려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기관을 스스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그러한 꿈을 참 많이 가집니다. 내가 노후에는 그런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정년퇴임 후에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데 막상 그것을 배우려고 하면 어디 가서 배워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러한 욕구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와서 저희 학과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잘 반영해서 제2의 이모작 인생을 설계하실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복지기관 설립과 운영, 홍보라든지 후원 관리라든지 또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,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, 인력, 재무, 조직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양한 과목들로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원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아마 이러한 근본적인 인권과 복지라는 영역과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기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전공 영역을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만의 특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네. 네. 교수님 설명 잘 해주셔서 아마 학생들이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. 네.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요 교과과정 로드맵에 보면 네. 여기가 1학년 과목이니까 1학년 1학기에 맨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 1학년 권장 과목들 중에서 선택을 하고 네. 그다음 교양을 선택하라는 얘기시죠. 그렇죠. 그렇죠? 네. 그다음에 또 3학년에 편입한 학생들은 요 3학년 것을 먼저 보기 전에 1학년 거나 네. 2학년 거부터 또 선택을 하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인 생각하시면 거죠. 네.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1학년이다. 3학년이라도 그렇죠. 편입했지만 1학년이다. 전공에 네. 있어서는 초보자다. 이런 네. 생각으로 하나씩 아까 네.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. 좀 밟아 나가면 네. 과정을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. 듭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대학이 또 온라인 대학이 좋은 점이 우리 학과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과에 있는 또 관심 있는 것들도 그렇죠. 들을 수 네.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 가서도 조금 살펴보셔도 되나 1학년부터는 이제 좀 전공에 여기 기초되는 충실하고. 과목들을 네. 좀 먼저 해서 기초 다지는 걸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네. 참 좋겠습니다. 그 그렇죠? 학부 좀 개념이죠. 네. 우리가 다른 학과 가면 학부 공통 과목들도 네. 있고 해서 다양하게 다른 전공 영역들도 함께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전공으로 인정되고 네. 그래서 참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,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다 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또 학생들이 또 궁금해할 게 뭐가 있을까요, 교수님? 사회복지사 말고 뭐 다른 자격증 건강가정사도 취득할 수 있지 건강가정사 있죠. 않는가 네. 이것도 또 취득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으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겠네요. 좀 설계를 해야 될까요? 건강가정사도 사실은 사회복지 전공 과목과 겹치는 네.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. 많습니다. 예, 네. 그래서
그 일반 사회복지 카테고리에서 선택 과목들에 포함되는 것들과 그다음에 또 건강가정사 관련된 것은 가족정책론과 가족복지론, 네. 그다음에 건강가족론 이게 네, 아마 네. 필수 과목 중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. 그런 과목들과 함께 들으면 네. 또 되니까 저희 또 홈페이지에 그 건강가정사 네, 사회복지사 자격증. 과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네, 있으니까 네. 그걸 참고하셔서 네.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합해서 네.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네, 들고요. 그럴 것 같습니다. 또 이건 뭐 누구나 가지는 궁금증인 특별히 까다롭거나 점수 받기 어려운 과목은 없나 이런 것도 궁금할 텐데 말이죠. 다르게 얘기하면 네. 어떻게 해야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? 네. 앞에 계신 두 교수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해야 좀 잘 받을 수 있을까요? 네, 뭐 기본적으로 저는 뭐 성실하게 네. 열심히 공부한 국영수 사람한테 중심으로 열심히. 공부한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주는. 네. 교수님은 어떠세요?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강의 계획을 한번 보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과거에 수석 졸업을 하고 차석 졸업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4년 내내 혹은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가 물으면 학습 계획이 항상 교과목마다 있는데 거기 보면 학습 평가 기준이 교수님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. 어떤 분은 질문 답변에서 점수를 주고 어떤 분은 또 자유 게시판에 점수를 주고 또 주관식, 객관식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. 그래서 꼼꼼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챙겨셔서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무엇을 시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, 평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챙기시는 거. 이게 가장 기본 같지만 중요한 점수 획득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또 선후배들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학과 게시판 중에 학년 게시판에 들어가 가지고 선후배들한테 좀 초보자로서 어떻게 하면 점수 잘 받을 수 있을까요? 그 선생님하고 어떻게 친할 수 있을까요? 점수로 이런 거 질문해 보시면 또 기꺼이 답변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마 더 궁금한 것은 여기 홈페이지에도 학과 전화번호도 있고 이메일도 네. 있고 그래서 궁금하신 거 우리가 설명드린 네, 거 네, 외에 네. 더 궁금하신 거는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쯤에서 저희는 안내를 마쳐도 마치고 되겠죠? 네, 인사드리고요. 여러분 모쪼록 수강 신청 잘 하시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나가실 때도 더 크게 활짝 웃고 나가실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수강 신청 화이팅! 잘 한번 하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